지난달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 가는 버스에 올랐는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호텔 조식 뷔페에서 달걀 스크램블을 한 접시 가득 먹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1시간 내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얼굴색이 안 좋다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달걀은 건강식이라고 매일 먹던 제가 정작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영양과 심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김민규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60세 넘어서는 달걀을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들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먹어도 괜찮다는 건 착각이에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열심히 먹던 달걀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달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달걀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달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박정환 72세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근육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5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찜 3개씩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셨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박 어르신이 제 앞에서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건강 지키려고 먹은 달걀이 왜 독이 됐냐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좋은 의도로 건강 챙기시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신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박정환님한테는 위험이 됐을까요? 바로 60세 넘어서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위산 분비가 줄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결국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부터 말씀드리려. 여러분 아침에 달걀 드시고 1시간쯤 지나면 속이 답답한 느낌 받아보셨죠? 그게 바로 위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예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60세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분들 500명을 조사했는데요. 위산 분비량이 40대의 3분의 2밖에 안 됐대요. 실제로 박정환 72세님도 달걀 드실 때마다 더부룩함과 트림이 심하셨어요. 젊을 때는 5개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1개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걀 먹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시면 돼요.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위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찬물이나 커피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늦추니까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달걀 먹고 나서 속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간의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볼게요. 간은 원래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분해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데 나이 들면 이 능력이 약해져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 보니까 70세 넘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분해 효소 활성도가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박정환님은 매일 달걀 3개씩 드셨잖아요.
달걀 한 개에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들어 있어요. 3개면 600mg이에요. 하루 권장량이 300mg인데 2배를 드신 거죠. 젊을 때 간이라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 간은 처리 능력이 7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조금씩 처리 못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달걀 한 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달걀을 몇 개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장 운동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돼요. 특히 단백질은 장에 오래 있으면 부패가 일어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고령화의학연구소 자료 보면 고령자일수록 단백질 식품 먹을 때 변비 확률이 1.8배나 높다고 해요. 제 상담실에 오신 이순자 68세님은 흰자가 건강에 좋다는 글 보시고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하루에 5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나빠져 있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신장이 과부하 걸린 거죠. 그래서 달걀 드실 때는 꼭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해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흰자만 과다 섭취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달걀 먹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찬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담낭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요. 달걀 노른자 지방을 분해하려면 담즙이 필요한데 나이 들면 담낭에서 담즙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거든요. 분당노화의학센터 조사 결과 보니까 65세 이상 중 40%가 담낭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해요. 김철수 69세님은 생달걀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우유에 타서 드셨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셨어요. 나이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담낭 기능도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반숙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달걀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생달걀이랑 반숙 중에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5번째로 나이에 맞는 섭취량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하루에 1개 정도 괜찮아요. 66세부터 70세까지는 격일로 1개씩 드세요. 71세 이상이시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해요. 80세 이상이시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노른자는 피하시고 흰자 위주로 드세요. 여러분은 본인 나이에 맞게 달걀 양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 몸이 변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달라진 몸에 맞춰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장을 깨우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달걀 드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위장을 준비시켜 주세요. 왜 30분 전이냐고요? 위장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세요.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요. 30분쯤 지나면 달걀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돼요. 저도 제주도 여행 이후로 이 루틴을 지키고 있어요. 아침마다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어 환기하면서 간단히 스트레칭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달걀 먹으니까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순서로 식사 준비를 하시나요? 두 번째는 조리법인데요. 6분 30초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최적의 상태예요. 후라이는 기름을 써야 해서 담낭의 부담이 2배가 되고요. 완숙은 너무 딱딱해서 소화가 어려워요. 타이머로 6분 30초를 정확하게 맞춰서 삶으세요. 달걀을 찬물에 넣고 불 켜서 물이 끓기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다 익으면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시고요. 반숙 달걀 드실 때 노른자는 보통 어느 정도로 익히세요? 세 번째로 시너지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채소들이 달걀의 영양 흡수를 극대화시켜줘요. 서울대 영양학과 실험 보니까 채소와 함께 먹은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5%나 낮았대요. 반대로 베이컨, 소시지, 치즈, 흰빵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미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데 달걀까지 더하면 혈관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이나 브로콜리 달걀찜을 추천드려요. 달걀과 가장 자주 함께 드시는 음식은 뭔가요?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인데요. 오전에서 점심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8시에서 11시 또는 점심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소화 능력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한때 저녁에 달걀 먹고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받았던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오전에만 먹어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달걀을 드시나요? 다섯 번째로 단백질 보충 식단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해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생선, 화요일은 달걀, 수요일은 두부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면 편해요. 달걀은 일주일에 2~3번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른 단백질로 채우는 거죠. 달걀을 안 드시는 날에는 어떤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아지는 추세라면 바로 달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저도 요즘은 3개월마다 검사 받으면서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달걀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며칠 동안 달걀을 끊어보시고 증상이 사라지면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물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60세 넘으면 위산은 70%로 줄고 간 효소는 30% 떨어지고 장 운동은 느려지고 담낭 기능도 약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하루에 조금씩 몇 년 동안 계속되면 혈관이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나이에 맞게 먹을 때 비로소 달걀이 진짜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달걀을 잘못 관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뼈 건강도 지키고 뇌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소화가 편하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같은 달걀인데 먹는 방식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행동들을 정리할게요. 첫째, 내일 아침 달걀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세요. 둘째, 타이머로 6분 30초 반숙을 만드세요. 셋째, 브로콜리나 토마토를 곁들여 드세요. 넷째, 본인 나이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60대 초반은 하루 1개, 60대 후반은 격일로 1개, 70대 이상은 일주일에 서너 번만요. 다섯째, 일주일 단백질 계획표를 만들어서 달걀은 일주일에 2~3번만 넣으세요. 여섯째, 3개월 후 혈액 검사 예약을 지금 당장 하세요. 이 6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일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특정 질환 관리 중이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개인차를 고려하셔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단백질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전 팁들을 가득 담아올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이에 맞게 달걀을 먹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걀을 어떻게 먹기로 결심하셨나요?